요즘 세계에서 캐나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불 진압 전용 비행기 CL-515입니다. 이 비행기는 캐나다가 1967년에 세계 최초로 생산한 산불 진압용 쌍발 비행기 CL-215 3세대입니다. 지난주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퀘벡주 수상을 지낸 샤레이 씨는 캐나다가 20년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무기력으로부터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세제, 경제,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 같은 것을 되돌아보게 해 주었고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진작에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캐나다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old relationship we had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deepening integration of our economies and tight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is over. What exactly the U.S. does next is unclear, but what is clear is that we as Canadians have agency. We have power. 그리고 빌딩 캐나다 액트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캐나다 경제를 키우겠다는 것이지만 방법을 들여다보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계속되었던 동쪽으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퀘벡과 마니토바 북쪽에 항만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모두 나라가 갖고 있는 에너지 수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한국은 산업 구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거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자원 중심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2024년 캐나다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기업 10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회사가 4개, 소매업이 3개, 에너지 회사가 2개, 그리고 제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건 2024년도 한국 기업 중 매출 상위 10개 회사를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제조, 건설, 화학 같은 2차 산업 기업들이죠. 캐나다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10대 기업들 중 2개의 에너지 회사와 1개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서비스 업종이고 한국은 모두 물품 생산 회사들입니다. 미국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보시면 캐나다나 한국과 다르게 의료 분야가 10대 매출 기업에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소매업이 2개, 인터넷 서비스가 하나, 제조업이 하나, 금융업이 하나, 에너지 회사가 하나입니다. 캐나다나 한국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의료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50만 명 정도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하네요. 캐나다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캐나다가 제조업에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한 나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관세도 없었고 수출입 활동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사업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이 캐나다 타주로부터 판매 허가 받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게 캐나다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카니 총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 사업자들은 캐나다 내의 다른 주와 교역하는 것보다
미국과 더 많이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내의 교육량이 약 5,320억 캐나다 달러로 국내 GDP의 18.1%를 차지합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9,174억 US 달러로 GDP의 약 6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국내보다 미국과 더 많은 교육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수출이 차지하는 GDP가 36.6%라 하고요. 미국은 약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얼마나 미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산업 장비, 전자제품, 컴퓨터 장비, 화학제품, 의약품 같은 것들이고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원유 및 가스, 알루미늄, 철강, 목재, 광물, 농산물 같은 1차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 뒤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캐나다는 미국에 원자재를 팔고 미국 자동차를 위탁해 생산하는 종속된 경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석유나 가스, 목재 같은 원자재 비중은 31% 정도이고 나머지 69%는 제조업 기반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세계적인 항공기 부품 제조국입니다. 그래서 보잉, 에어버스 등의 항공기 구조물, 엔진 부품, 전자장비 등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산업용 센서 같은 기술을 제공하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백신, 생물학 제제, 의료용 시약 등을 미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캐나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상호 우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캐나다가 미국의 혜택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계에서 캐나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불 진압 전용 비행기 CL-515입니다. 이 비행기는 캐나다가 1967년에 세계 최초로 생산한 산불 진압용 쌍발 비행기 CL-250는 3세대입니다. CL-250는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총 125대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도 캐나다, 그리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인 CL-450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산불이 심해지자 이 비행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새로 개발한 3세대 CL-515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CL-415 생산을 중단한 지 10년 만입니다. 유럽에서 이 비행기 22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은 민첩성을 꼽습니다. 12초 만에 6,000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고도에서 천천히 비행할 수 있어서 정확한 화재 지점에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비행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화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처럼 캐나다가 세계 제일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가 실력도 있고 갖고 있는 자원도 풍부한데 왜 미국에 얹혀 사는 것 같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캐나다보다 인구는 8배나 많고 GDP도 13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고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캐나다가 엄청나게 큰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 국경을 따라서입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교육보다 미국과의 교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주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거래를 위해 3,400km나 떨어진 BC주와 거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있는 미국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는 것이죠. 이런 일은 국경을 따라 모든 곳에서 벌어집니다. 많은 캐네디언들에게 미국은 바로 이웃이지만 다른 주는 너무 먼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딴 주와 교육하기보다는 미국과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GDP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GDP가 훨씬 큰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크 카니 총리는 빌딩 캐나다 액트를 제정하고 캐나다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을 키우려는 계획도 많지만 캐나다가 워낙 가진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진 것부터 먼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2차 산업을 좀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남쪽에 좋은 시장과 공급처가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미국에 얹혀 산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가 바보는 아니니까요.